안녕하십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분리화학 이제 18장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1강입니다. 그래서 18장은 그 Experimental Kinetics and Gas Reaction, gas reaction인데요. gas based reaction인데 이제 실제로 화학 반응 속도론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1강은 그 반응 속도, rate of reaction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8장 시작하니까 뭐 어떤 내용 하는지 좀 살펴보면, 보통 속도라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rate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메커니즘을 얘기해요. 그래서 rate와 메커니즘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데, 레이트와 메커니즘에 관한 얘기가 되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레이트라면서 레이트 이퀘이션을 쓰겠죠. 레이트 속도 방정식. 그래서 미분 속도로 보통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는 게 반응 차수, order of reaction.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반응 메커니즘이 이제 엘레멘터리 스텝들로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엘레멘터리 스텝들이 다 이제 디테일 밸런스,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와 같은 이제 그런 원리로서 이거 반응 메커니즘이 써지고 우리가 반응 속도론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마이크로스코픽 리버시빌리티 그리고 디테일 밸런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레멘터리 리액션 보면은 유니몰레큘라, 분자 한 개가 또는 바이몰레큘라 두 개가, 트라이몰레큘라 세 개가 이렇게 동시에 충돌하고 반응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스페셜 토픽으로 체인 리액션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18장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데 좀 복잡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메탄이 연소하는 반응을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메탄이, 우리가 보통 메탄 생각하면 CH4가 산소하고 반응해서 어떻게 돼요? CO2하고 H2O 만든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산소가 벌써 C는 하나 있으면 되고 4가 있으니까 이게 두 개가 있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분자의 O2가 두 분자 O2가 있으면 이렇게 반응식이 맞죠. 이렇게 간단한 이퀘이션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제 다녔던 학교,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윌리엄 가드너 교수님이 이제 사이언티픽 어메리칸에 1982년대에 내셨던 케미스트리 플레임인가? 아무튼 그런 제목으로 냈던 기고했던 그 아티클에서 제가 그림만 하나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메탄 있잖아요. CH4가. 이게 일단 메틸 라디칼로 쪼개져요. 그 H가 하나 나오겠죠. 그러면서 CH3 메톡시 라디칼도 되고, 이런 것도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카본 모노사이드. 그러면서 또 사실은 여기는 한쪽 방향, 에세인이 C1, C2, 하이드로카본 옥시데이션, 그러니까 컨버스천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역으로도 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리액션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에세인, 에틸린, 아세틸린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 변환되면서 이렇게 이 화살표 하나가 다 반응이에요. 그래서 화살표 하나마다 반응이고, 이렇게 양쪽 반응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리액션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상당히 복잡하죠. 예. 복잡한 반응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어떤 반응이 전체적인, 이것이 물론 우리가 메탄이 연소된다 하는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만, 아까 같이 간단한 방식에 의해서 그것에 대한 디테일, 그 각각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을 우리가 케미컬 키네틱스다, 그렇게 화학 반응 속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반응 속도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문제를 간단하게, rate of reaction, 반응 속도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문제를 간단하게 보면요. 일단 스토이키오메트릭 케미컬 이퀘이션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써왔죠. 이게 화합물이고, 이것이 그 화합물의 그 스토이키오메트릭 화학 양론 계수. 무슨 얘기였냐면 아까 같은 CH4 반응이 있었어요. 2배 O2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은 CO2 하나 만들고 2의 H2O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 생성물에 대해서는 계수가 1, 2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죠. 네. 반응물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붙입니다. 그러면은 한쪽으로 다 몰아쓸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 편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넘어가니까 이제 2였는데 마이너스 2가 되고, 1이었는데 마이너스 1이 되고 하는 식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스토이키오메트릭 화학 반응식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다루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시스템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반응물이 또 생성물 됐다가 생성물이 또 반응물 되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어떤
다루기 위해서 이런 식의 방법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아까처럼 계수가 있잖아요. 계수가 있어서 말하자면 메탄 분자 하나가 탈적에 산소 분자는 2개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CH4가 있었는데 2배 O2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는 보통 화학량은 계수분의 1 그리고 이제 속도식 써줬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extent of reaction을 C로 정의를 해요. 그러면 원래 I 스피시스 I는 그 NI 0몰이 있었는데 extent of reaction 반응이 그 사이 I만큼 진행이 됐더니 거기에 스토이키오메트릭 코피션트가 붙겠죠. 그래서 1몰 반응이 진행되면 예를 들어서 이거 지우지 말 걸 그랬어요. O2 2배 해서 CO2 플러스 2배 H2O 이렇게 되는데 이게 1몰 반응이 1몰 진행되면 그 사이만큼 진행되면 사실 O2는 2배의 그 사이만큼 요 계수가 곱해져서요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전체 현재 반응이 진행되는 순간에 있어서의 몰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응 속도는 몰 변화, 시간 변화, 시간당 몰수 변화죠. 이제 그렇게 정의가 돼서 이것을 미분을 하면 이건 미분하지 않아도 되고 0이 되고 미분은 누아이 놓고 계수니까 그 사이 미분이 되죠. 그래서 dn dt는 dxi dt에다가 계수 곱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반응 속도는 단위 부피당 반응 정도의 변화, 그러니까 시간당 반응 정도, extent of reaction 하게 되니까 몰수로 표현을 해주면 누아이가 밑으로 가죠. 여기 위에 곱해져 있었으니까. 그런데 부피가 있어요. 그럼 부피분의 몰 변화가 뭡니까? 농도 변화가 돼요. 그래서 농도 변화로 보통 우리가 반응 속도를 나타내는 식으로 쓰는데 이 화학양론 계수를 나눠줘서 그래서 반응물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생성물에 대해서는 플러스로 우리 일반 화학에서 그렇게 다뤘던 겁니다. 자, 그렇게 다뤄놓고 보니까 이게 보니까 뭐가 됐어요? 여기 미분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속도와 미분, 농도의 변화를 다루는 것을 우리가 미분 속도 법칙이다. differential rate law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아직 제 강의는 일반화가 안 올라갔는데 아무래도 반응 속도는 지금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일반화학 제 2학기 분도 뭐 일반화학 2라고 그럽니까? 예, 그 강의도 제가 시간 나는 대로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과서 잠깐 보면 셔크 튜브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또 플래시 포톨리시스 이런 것도 나와요. 그래서 그게 뭔지 잠깐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강의 계속해서 진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빌 가드너 교수님 방에 가면은 제가 이제 학교 다닐 적에 1980년대쯤 됐습니다. 초반인데 가면은 이제 이런 장비들이 있었어요. 이게 셔크 튜브라고 하는 건데 이게 기다란 파이프입니다. 그냥 엄청나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방 몇 개 정도 건너서 한 10m 이렇게 되는 파이프예요. 이거는 제가 어떤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직경이 굵거든요. 이게 한 최소한도 12인치 이상 될 것 같은데 보통 이런 파이프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 파이프, 그래서 튜브거든요. 튜브예요. 그럼 한쪽에다가 가스를 고압으로 계속 넣습니다. 그러니까 압력을 주는 거죠. 이 다이프램이 있고 또는 여기 다이프램이 있고 또는 이게 다이프램들이 있어요. 이건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 잘라졌다는 게 아니라 이 연결하는 표시를 이게 많고 길게 그려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그려놓은 것 같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바큐음으로 뽑아요. 바큐um 펌프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큐음으로 뽑는데 한쪽을 이렇게 여기다 막아놓고서 한쪽을 굉장히 압력을 기체를 많이 집어넣어요. 보통 인더트 가스를 씁니다. 제 생각엔 나이트로젠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알곤도수가 이런 식으로 인더트 가스를 많이 써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반응하는 기체, 아까 같은 경우는 메테인 또는 에테인 아주 소량을 낮은 기압으로 집어넣어 놓습니다. 일단 이걸 터트리면서 집어넣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기체가 반응하는 기체가 있고 산소도 같이 믹스처를 집어넣겠죠. 자, 그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 선배님들 같은 실험하는 보면요, 이만 알루미늄 호일이 있어요. 이거보다 좀 크게. 이거 좀 띄어내고서 여기다 낄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볼펜이나 볼펜보다도 아무튼 이렇게 좀
뭐 나무젓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빡빡 그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끼고서 실험을 합니다. 자, 그게 상당히 손에 잘 익었죠. 그래서 여기다 그 다이프램으로 딱 막아놓고서 여기다 압력을 잔뜩 집어넣어요. 여기서 고압이 돼요. 프레셔가 이제 높겠죠. 이쪽은 진공으로 백큐음을 하고. 그럼 여기 압력을 계속해서 집어넣다 보면 그 다이프램 이렇게 금고놨으니까 터지죠. 터지면서 이쪽으로 팽창을 갑자기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웨이브가 쭉 생기죠. 샥 웨이브라고 하죠. 그 샥 웨이브가 되니까 단열 압축이 돼요. 단열 압축이 되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몇천 도까지 막 올라가요. 순간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기체들이 또 여기서 리플렉트 웨이브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압축이 더 커지죠. 그래서 반응하는 조건에서 온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면 아까 메테인도 집어넣고 에테인도 집어넣고 이런 걸 여기서 반응을 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레이저 스펙트로스코피라는 거죠. 또 어떤 것으로 이것을 관찰을 합니다. 각각 분자 종마다 메틱 라디칼이라든지 메테인이라든지 에틸 라디칼이 혹시 만들어지면 에틸 라디칼이라든지 에틸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게 빛하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인터랙션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의 각각의 농도를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물론 이제 이게 다 굉장한 테크놀로지 노하우가 있어요. 이게 손에 잘 익었습니다. 물론 엄청난 전 들은 얘기인데 여기 이 방에서는 이 연구실에서는 그런 걸 하지는 않았었는데 이거를 쇠판으로 놓고 여기다 폭탄을 달아가지고 스위치를 누르면 터지게끔 해서 이 엄청나게 빠른 압력의 그 데토네이터를 써서 이제 압력을 셔크웨이브가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제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고 이 실험에 있어서는 이 다이아미터가 굵을수록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마찰이 있으니까 여기는 그 면으로 갈수록 튜브 가까이 갈수록 그래서 이제 균일한 좋은 셔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표면이 아주 깨끗해야 되고 내면이 아주 깨끗하게 스크래핑을 잘 해갖고 잘 깎아서 반들반들하게 마찰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이 장비를 만들어서 실험을 하고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얘기 들은 건데 이 좋은 파이프 어디서 구해오느냐 하면은 이제 잠수함에 페리스코프, 잠망경 만드는 집에 가서 사오나 하면 된다, 주문하면 된다, 이런 얘기도 듣고 했습니다. 처음에 실험했던 기스타키옵스키, 그러니까 옛날에 처음에 아주 간단한 수도 파이프 같은 거 갖고도 이제 그렇게 처음에 실험을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샥튜브 익스페리먼트를 잠깐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보는 게 이제 이 레이저 옵티컬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거울도 넣고 광원도 넣고 해서 레이저 이제 옵틱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하는 모습인데 요새는 그냥 박스에다 다 넣어가지고 플래시 포톨리시스 장치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보여주는 건 진한 플래시 램프, 진한 램프가 세거든요. 그 에너지가 UV 쪽으로 가고 그래서 반응을 시작을 시키죠. 그러면 여기서 빛을 받아서 광 반응을 시작하면 레이저나 이런 걸로 그걸 또 프로브 조사할 수가 있어요. 농도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시그널 디코딩을 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femtoseconds, picoseconds 레이저 이런 거 사용을 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빠른 반응들도 관찰을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플래시 포톨리시스라고 한다. 자,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반응을 하는데 그 농도가 여기서 우리가 A라고 썼으니까 농도가 as a function of time예요. 이게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걸 추적을 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기에서 반응을 시키면 일단 용기 반응 용기가 있었는데 반응 용기가 있었겠죠. 반응 하는데 얼마를 꺼내요. 이렇게 추출을 해서 온도를 팍 낮춥니다. 낮추고 이 성분을 분석하고 그렇게 하죠. 이거는 이제 반응계를 우리가 반응계에다가 좀 성가시켜야죠. disruption.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이러지 말고 그냥 반응이 진행하면서 이것을 전혀 디스터브하지 않고 건들지 않고 외부에서 이것을 들여다보고 관찰해내는 스펙트로스코피라든지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앞에서도 스펙트로스코피 테크닉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걸 건들지 않고 우리가 농도 변화를 추적을 할 수 있다. 일반화학에서는 어떤 거 얘기했었냐면 H2O2의 분해 반응이 있었잖아요. H2O로 되고 O2로 나오니까 이 두 개 있어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가스가 발생을 하니까 이 가스가 발생하면 압력이
변하겠죠. 그래서 압력 센서를 달아서 압력을 측정함으로써 이것의 농도를 모니터링하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하고, 야, 우리가 그래도 화학 학생들인데 이런 거 정도는 만들 수도 있지 않냐, 장비를. 뭐 이런 것도 만드는데.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일반화해서 이제 이렇게 압력 센서를 달아서 농도를 시간의 함수로서 모니터링하는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좀 이제 풀고요. 몸을 풀고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액션에 관한 이제 속도식이요. 이게 보통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 a분의 1 dA dt 이렇게 미분식으로 써진다 하는 거죠. 미분식으로 써지는데 보통 이거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렇게 반응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정반응만을 생각하는 거죠. 정반응의 속도에 대해서 이 속도 상수가 이 k를 비례상수가 있는데 그 rate constant 속도 상수라고 얘기했고요. 각 반응물에 대해서 농도에 대해서 어떤 지수승으로 나타나요. 그 지수를 우리가 뭐라 하면 order of reaction이라고 합니다. 뭐 A에 관해서 알파차, B에 관해서 베타차.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의 모든 차수를 더한 걸 전체 반응의 오더다. 그래서 반응의 전체 반응 차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order of reaction은 이렇게 미분 속도식, 미분으로 속도를 나타내고 그 농도에 대해서 몇 차 반응이냐 하는 것을 order, 차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order of reaction은 그런 개념이다 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속도 상수, 그러니까 속도 상수가 클수록 반응은 빠릅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반응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화하게서 했던 얘기 그냥 합니다. 그래서 좀 첫 시간은 상당히 가볍게 갈 수가 있는데, 자, 1차 반응하고요. 다음에 2차 반응하고요. 다음에 이제 0차 반응하고, 그래서 이제 반응 속도는 어떻게 결정한다 하는 정도로서 오늘 강의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가 프로덕트가 돼요. 물론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테크닉은 있습니다. A만 이제 분리해서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A가 반응 속도가 이렇고요. A에 대해서 1이 있었으니까 여기 1분의 1이거든요. 자, 반응 속도 그렇고요. 그것이 A에 관해서 1차, 그래서 first order reaction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미분 방정식이죠. 미분이 있고 식이 돼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인데 이것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변수 분리가 바로 되고요. 이렇게 A만의 함수, T만의 함수, 그 다음에 양쪽 따로따로 적분하면 돼요. 그래서 0초에서 T초까지, 시간 0에서 시간 T까지. 그리고 A분의 1 적분하면 로그 함수 나오죠. ln, natural log. 그래서 아무튼 뭐 여기서 그냥 적분하도록 되어 있나요? 그래서 A1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T1에서 T2인데 어쨌든 여기 지금 보니까 이것이 제가 좀 잘못 T1에서 T2까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1에서 T2까지 그때 농도가 A1에서 A2까지 해서 적분하니까 이거 적분하니까 ln 로그로 나오고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이제 앞뒤를 위아래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스를 해주면서 A2분의 A1 했고 K T2 T1 이렇게 됐죠. 근데 만약에 T equal 0에서 A를 A0라고 그랬어요. 그럼 T equal T에서는요 A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T2 대신에 A2 대신에 A 집어넣고 A1 대신에 A0, T1 대신에 0 집어넣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식이에요. 자, 이게 로그로 되어 있으니까 로그 베껴주면 A는 이제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고 위아래 바꾸겠죠. 예, 그러고서 A0분의 2의 마이너스 KT.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함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속도식을 이렇게 적분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미분 속도 법칙, 이것을 우리가 적분 속도 법칙 이렇게 얘기한다고 일반학에서 얘기했어요. 뭐 우리 물리학에서는 그런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분이 나온 거 그건 뭐냐면 속도가 농도에 어떻게 의존하는가, 그리고 또 적분해주면 농도가 시간에 어떻게 의존하는가,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간 의존성이 있고 또 이것을 양쪽에 로그를 붙여서 표현해 줄 수가 있는데, 로그를 해주면 로그 A가 이 시간에 따라서 정비례하죠. 1차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에 따라서 1차 비례하는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거는 반감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half-life. 그래서 T 1/2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 T equal 0에서 A 농도가 A0였어요. 그럼 T 반감기 지나면 이거의 반대겠죠. 그래서 2분의 A0 되는 겁니다. 그럼 뮤식에다 그냥 집어넣고 T를 구해주면 T 2분의 1 거예요. 구해주면
일단 여기서 이 A0가 A0였고 A가 2분의 A0 됐고 그 다음에 반감기 들어갔죠. 반감기 구해주면 이거 정리하면은 T 2분의 1이 K분의 ln2가 됩니다. ln2가 0.693이에요. 뭐 계산해보면. 값이 숫자예요. 이거 숫자거든요. 그래서 K분의 0.693. 다시 말해서 반감기가 농도에 상관이 없다. 의존하지 않는다. 이게 1차 반응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식을 놓고 봤더니 이게 익스포넨트인데 요거 K를 타우분의 1로 써줘요. 그러니까 뭐 타우를 K분의 1로 써줘요. 자, 이거를 놓고 보면 타우가 밑으로 갔죠. 이게 이제 얼마 단위 시간당 T가 어떻게 변했냐 이런 관계인데 이거를 타우를 릴렉세이션 타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릴렉세이션 타임이 짧은 거는 금방 디케이하는 거고 릴렉세이션 타임이 긴 거는 천천히 디케이하는 이제 그런 식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그래서 이 반감기 문제를 가져와서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자, A0였어요. 여기까지가 지금 2분의 A0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A0 여기 제로가 다 빠졌나요? 이건 아무튼 2분의 A0 되는데 반감기 걸렸어요. 4분 이것에 또 여기서부터 또 이 반 되려면 즉 4분의 2제로 되려면 반감기 2번 가죠. 또 이것에 반 되려면 8분의 2제로 될 텐데 반감기 3번 가요. 그래서 반감기마다 농도에 2분의 1씩 줄어든다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이게 얼마였든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어느 시점에서부터 농도가 그것에 반이 될 때 걸리는 시간은 같다 하는 것이 1차 반응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2차 반응. 2차 반응은 아까 반응 속도식 똑같아요. 근데 이것이 1차가 아니라 2차라는 이거죠. 이것도 변수 분리 그냥 간단하게 됩니다. 사실은 변수 분리 간단하게 되는 것만 1학년 일반화학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됐고요. A 제곱분의 1 적분하면 A분의 1 되죠. 근데 마이너스 붙이는데 앞에 이미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이제 그게 플러스로 되면서 상한이 먼저 나오고 하한이 나중 나오고 이제 이런 꼴이 됐습니다. 이건 적분하는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K는 T2-T1이 됐고, 자, 그렇게 보니까 이건 농도의 역수를 T에 대해서 플러스를 하면 직선이 나오겠네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T = 0일 때 A가 A0였으면 이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alf-life는 역시 마찬가지로 T = 0일 때 A0였고 half-life 반감기에서 2분의 A0 된다 하는 걸 여기서 구해주면 반감기는 KA0분의 1 되죠. 2차 반응에서는 초기 농도에 반비례합니다. 반감기가 초기 농도가 크면 반감기는 짧아져요. 그렇죠? 반비례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 농도가 1이었고 0.5였는데 여길 때는 초기 농도가 1이었을 때는 1초, 초기 농도가 2분의 1로 됐을 때는 2초 이렇게 역비례하는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몇 차 반응 나올까요? 이제 우리가 0차 반응이 아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뭐 1차, 2차, 0차 보통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A에 대해서 0차 반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0차는 1이니까 안 쓰죠. 그래서 KDT가 됐고 이거는 A1-A2가 왜냐 여기 마이너스가 있었어요. 2-1으로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이 얻어졌죠. 그래서 보면 이것은 농도를 T에 대해서 플러스를 하면 1차식이 나온다. 그러면 뭐 그렇죠. 농도를 T에 대해서 이 반응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네요. 텅스텐 촉매를 했을 때. 그래서 그 농도에 비례해서 이제 반감기가 나온다. 이제 반감기 여기서 먼저 구해볼까요? 그래서 반감기는 T = 0일 때 이거고 반감기 됐을 때 반이 되는데 이 식에서 그냥 구해주면 반감기는 2K분의 A0 즉 농도에 비례하게 됩니다. 아까 1차 반응은 무관했고요. 2차 반응은 반비례했고 농도에 0차 반응은 농도에 비례합니다. 이제 그런 관계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 농도가 크니까 반감기도 길고 농도가 작으니까 반감기는 이거의 반이 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에 대해서 농도를 플러스하면 직선 관계를 얻을 수 있다. 그 슬로프가 바로 반응 속도 상수가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보통 우리가 아주 기초적으로 반응 속도식을 다루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적분, 미분식으로 나타나는 반응 속도 법칙을 적분해서 농도가 시간에 어떻게 의존되는지를 이제 보여줄 수가 있었는데, 그럼 차수 어떻게 결정하느냐? 반응 속도 상수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죠. 이미 지금 이렇게 반응식을 써놓고 얘기했으니까. 자, 그것들을 하는 방법을, 지금, 레이트 로우를 속도 법칙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일반적인 반응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속도가 이 반응이 진행되면요 생성물도 생기고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 농도 때 그 t = 0일 때 0에 가까울 때 초기 속도, 초기 반응 속도를 보통 사용을 해서 이 레이트로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델타 t가 0으로 갈 때 dt분의 dc 농도 변화 이거를 보통 우리가 속도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결정하느냐 했는데 즉 말해서 속도 상수를 결정하는 문제예요. 바로 이 보통은 시간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생겨나겠죠, 점점. 그러니까 그 농도를 시간에 대해서 이 농도를 생성물의 농도를 측정을 하고 아니면 뭐 반응물의 마이너스 농도를 측정을 하면 돼요. 하고서 이런 BT 플러스 BT 스퀘어 요식에다가 피팅을 합니다. 그래서 B를 결정을 해요. 그럼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변하는 그 속도 상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t가 짧을 때 이게 0으로 보내면서 하기 때문에 초기 속도를 결정할 때 그 초기 반응 속도의 속도 상수를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t 스퀘어는 초기니까 작겠죠. 자, 그런 거를 보통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최소 좌승법이라고 그러나요? 리스트 스퀘어 방법으로 이 식의 피팅을 해서 이걸 결정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또 다음에 또 하나 다른 방법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게 시간이에요. 뭐 0.1초, 0.1초, 0.3초가 되는데 시간이 0으로 갈수록 우리가 이제 어떤 반응에 대해서 이 속도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기 속도를 이제 0.063, 0.2 농도에 따라서 초기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오는 이야기냐 하면은 실제로 이 이야기가 되는 거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면요 보통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제가 잠깐 다시 정리하면 속도는 쓰잖아요. 보통 이렇게 어떻게 쓰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저런 경우는 뭐 a분의 1 dA 이렇게 dt 이런 식으로 쓰게 됐는데 이것이 아니라 다음에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k가 있고 a에 알파승으로 이렇게 차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로그를 붙여주면 ln을 붙여주면 어떤 경우가 된 알파 물론 k는 상수니까 떨어져 나가고 ln a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것을 플러스를 시키면 그 기울기가 알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 이제 우리가 초기 속도를 갖고서 초기 속도를 보통 이용을 하니까 ln a 노트에 대해서 초기 속도에서 초기 속도 이렇게 구하잖아요. 이 구한 이것들을 가지고 그 초기 농도값에 로그를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1에 대해서는 0으로 붙여준 거죠. 그리고 또 속도도 로그를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1에 대해서는 0으로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것을 찍어요. 그리고 이 슬로프를 보면 이게 슬로프가 알파가 2가 됐으면 이게 2차 반응. 그러니까 여기에 이것이 2였다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반응 속도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는 이렇게 리스트 스퀘어 핏에서 이제 반응 속도 상수를 결정하거나 또는 이거 플러스해서 차수를 결정을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강의 중에 말씀드렸던 것이 반응물이 A 플러스 B 플러스 C 뭐 많이 있다 이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다른 것들은 굉장히 농도를 많이 합니다. 과량으로 하고 이것의 농도를 변화시키죠. 그럼 이것들은 그게 소모가 있어도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 그것들은 다 이제 상수로 놓고 A에 관한 차수를 먼저 결정할 수가 있다. 이것을 method of isolation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종합을 해서 보면 이 플러스래요. 시간에 따라서 농도를 플롯하고 해보면 이것은 제가 0차 반응이고 2분의 1차 반응이고 1차 반응이 2차 반응이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물론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리고 또 반감기를 봐더라도 반감기가 농도의 반이 되는 바로 이 부분인데 그것도 시간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보면 꼭 여기는 이쯤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농도를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서는 이
반감기를 통해서든지 또는 이 그림 자체에서부터라든지 반응 차수나 특히 반응 차수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우리가 적분 속도 법칙을 했으니까 속도식을 적분했으니까 시간에 따라서 A를 플롯하거나 시간에 따라서 A의 제곱근을 플롯하거나 시간에 따라서 로그를 플롯하거나 시간에 따라서 역수를 플롯하거나 했을 때 직선이 나오면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직선으로 나오면 이건 0차 반응. 시간에 따라서 이건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시간에 따라서 로그가 직선이 나오면 이건 1차 반응. 시간에 따라서 역수가 직선이 나면 이건 2차 반응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 차수를 좀 확실하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1강을 좀 간단하게나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